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바퀴벌레도 짝이 있다고. 있을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존나 슬프네요. 60억 중에 한 명. 아, 60억 인구 중에서도 단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저도 처럼 사나이긴 하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0대 인생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독거두 청년의 이야기 골방 토크. 오늘 골방 토크 주제, 이제 30대가 되면 기본 패시브로 따라오는 게 바로 또 결혼입니다. 결혼. 네. 어딜 가나 결혼에 대한 질문을 들어요. 특히 엄마 친구들이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볼 때마다. 결혼을 하기는 싫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이게 왜 이럴까요? 이 나이쯤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부모의 그런 문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30대 솔로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 이럴 때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 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솔직한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로울 때 결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과연 저희가 어떨 때 외로운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때만큼 네. 외롭고 서러울 때가 없죠. 그 용원 씨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입원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저승 갈 뻔했죠. 자락 끝자락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층에서 낙상을 했는데 네. 새벽에 이제 그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네. 보호자를 부르래요. 네.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걱정시키드리기 싫어가지고 아, 맞아요. 와이프가 있다면 이제 뭔가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친누나를 불렀습니다. 아프니까 좀 더 이때 결혼을 했더라면 약간 아내가 와서 좀 잘 챙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하세요. 둘이 저희가 이제 서로가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보호자가 직계 하중만 된답니다. 친구나 지인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상황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머리를 떨어져가지고 약간 살짝 바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낙사를 했는데, 낙사가 아니라 낙상입니다. 잊었으니까 제가. 낙상을 했는데, 정말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지금 멀쩡해요. 희대씨가 대가리가 큰 게 머리로 떨어졌어요. 머리로 떨어져서 머리로 무게중심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아플 때,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몸이 막 아플 나이는 솔직히 좀 아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다. 그럴 때 만약에 병이 온다,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병, 그때 되면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리고 그죠.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돼서 내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몸 신체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족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내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는 아프다, 감기만 걸려도 옆에 와서 머리에 물수건 올려주고 네. 해열제 먹여주고 이랬던 아. 그런 뭐 추억이 있는데, 그런 추억도 있네요. 그런 추억도. 댓글을 많이 봐가지고 악플을 보니까 저희는 연애도 못 해보고 잠자리도 못 가져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지금도 짝 있다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 이어서 두 번째는 현재 저희 나이대 지금 제일 많이 느끼고 각종 모임, 이제 30대 중후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기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모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임들이 특정한 날에는 가족 모임이란 말이죠. 근데 정작 나는 혼자 가요. 이럴 때 굉장히 주변을 보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이런데, 정작 나만 혼자면 뭔가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 들고 굉장히 외로운 느낌 들고, 그럴 때 결혼을 굉장히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모이면 부부 동반입니다. 거의 대부분. 맞아요. 또 짜증나는 거는 돈은 똑같이 냅니다. 응. 이분 두 개인데 왜 돈을 똑같이 내느냐. 쪼잔하게 말할 수도 없고. 자락씨가 얘기했던 건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회비는 정해져 있는데 가족은 4명이 오든 3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나는 혼자인데 똑같은 돈을 낸다. 개비는 똑같으니까. 개비는 똑같으니까. 이럴 때 약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척척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빡쳐요. 영화 씨는 근데 2인분 먹잖아요. 네? 까면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을 족같이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밥, 혼술. 저는 이걸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밥 잘하거든요. 뭐 혼밥을 해서 굳이 뭐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럴 때는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 혼밥하러 가기가 좀 뻘쭘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삼겹살은 3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니까. 그걸 떠나서 뭐 1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더라도 차마 저는 아직까지는 삼겹살집에는 혼자 못 가겠어요. 혼자 아직까지 갈 수 있는 곳은 김밥천국, 각종 해장국집, 예, 각종 국밥집. 아직까지는 저희 레벨은 국밥집이거든요. 국밥집. 혹시 혼밥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는 회는 혼자 먹었어요. 횟집에 가서 먹어봤습니다. 대단한 새끼네. 회를 많이 좋아해서. 혼밥은 잘합니다. 또 혼술 잘하는데 맛있는 거라든지 이런 건 또 공유하면 또 맛이 2배가 되고 맞아요. 행복한 감정이 2배가 되거든요. 이 맛있는 거 누구랑 공유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럴 때 뭔가 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혼밥을 하러 가고 혼술을 한다고 해서 혼밥 혼술을 즐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혼밥 혼술을 하는
하는 거지. 그래도 앞에 누가 있고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고 술도 짠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들 인스타를 보면은 항상 이제 맛있는 안주에다가 애기 재워놓고 둘만의 시간에 갖는다는 SNS를 보면은 뭔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때는 약간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변인들의 자식 자랑. 아, 네. 저희 나이 또래 때 친구들은 자식 자랑이라고 해봤자 뭐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요 정도고,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이제 친구들이 자식 자랑할 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 어디 취직했어, 요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봐봐라 우리 딸 아유 귀여워, 아빠 해봐 아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옆에서 보면 저는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정말. 근데 정작 본인은 눈에서 꿀 떨어집니다 진짜. 진짜 꿀 떨어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예쁘긴 한데 아빠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은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릴스나 쇼츠 있죠. 딸아이들이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게 쇼츠나 릴스에 한 번씩 뜨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혼자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럴 때 나도 결혼해서 이런 저를 똑 닮은 이런 예쁜 딸이 있으면 아니 근데 애들 무슨 죄예요? 어쨌든 예쁜 딸을 보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유, 다섯 번째, 부모님. 부모님 왜? 부모님을 떠올리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은 결혼을 안 했지만 향후 미래 정말로 기적 같은 일로 사람이 로또 걸릴 확률로 결혼을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정도? 정말 놀라운 확률로. 저는 로또 맞을 확률이고 네. 영화 씨는 미국 파워볼 정도 확률로 이제 아니요, 지나가다 벼락 쳐맞아 뒤진 확률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자락시의 나이가 됐어요. 결혼 안 하고 집에서 한복 쳐입고 이질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싫죠.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얘가 혼자 외로울까봐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큽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 안 한 자식한테 결혼해라, 장가가라, 시집가라 잔소리처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부모님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이 장가 뭐 시집 가기 전을 대비해서 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런 사모님 가서 뭐 부조랑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그런 것들을 회수를 못하는 순간, 사실 유니세프 역할을 하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죠, 뭐 여기저기 네. 기부만 하신 건데, 회수 목적으로 장가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척척 안 하고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본연 중에 있죠. 그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자락 씨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혼술 혼밥이 뭔가를 행복하거나 맛있는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용화 씨는 어떤? 저는 부모님 혹은 뭐 각종 모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사소한 것들, 근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결혼을 막 하고 싶다, 나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파이팅이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건가요?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들지만 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바퀴벌레도 짝이 있다고. 있을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슬프네요. 60억 중에 한 명. 60억 인구 중에서도 단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인구 늘어서 70억 아닙니까? 70억 중에. 저도 효도르처럼 60억 분의 1이라 사나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결혼에 대한 솔직한 생각,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 지금까지 물방 토크였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